여러분, 혹시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서 숨이 턱턱 막히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본 적 있으십니까? 그저 밥을 먹다가 혹은 찬물을 한 잔 마시다가 가볍게 시작된 딸꾹질이 하루, 이틀, 아니 평생을 따라다닌다면 과연 어떤 기분일까요? 단순한 생리현상이라고 생각했던 딸꾹질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기네스북에는 무려 68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딸꾹질을 한 남성의 충격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찰스 오스본이라는 남성은 1922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평생에 걸쳐 약 4억 3천만 번의 딸꾹질을 하며 고통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초기에는 1분에 40번, 노년기에는 1분에 20번씩 끊임없이 몸이 들썩였고 음식을 제대로 씹어 삼키는 것조차 불가능해 모든 식사를 죽처럼 갈아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당연히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는 숙면은 꿈도 꿀 수 없는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삶을 이토록 망가뜨렸을까요? 바로 무거운 돼지를 들어올리다 넘어진 충격으로 인해 뇌에서 딸꾹질을 억제하는 부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딸꾹질은 단순히 숨을 잘못 쉬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뇌와 신경계, 그리고 내장기관이 보내는 가장 절박한 구조 요청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딸꾹질은 횡격막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성대가 닫히고 이때 공기가 부딪히며 소리가 나는 현상입니다. 대부분은 물을 마시거나 숨을 참으면 금방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의 딸꾹질이 이틀, 즉 48시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지속성 딸꾹질이라고 부르며 단순한 증상이 아닌 심각한 질병의 전조로 판단합니다. 지속성 딸꾹질은 뇌졸중, 뇌종양, 신경손상, 그리고 심각한 위식도, 역류질환을 알리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신경계와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평소와 다르게 딸꾹질이 오래 간다면 절대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도 고치기 힘들다고 알려진 악성 딸꾹질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위장장애입니다. 위와 식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주변을 지나가는 신경들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게 되고 이것이 멈추지 않는 딸꾹질의 굴레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최근 튀르키예 코자엘리 시립병원 응급의학과 연구팀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무리 독한 약을 먹어도 며칠 동안이나 증상이 잡히지 않아 극심한 고통을 겪던 지속성 딸꾹질 환자들을 기적처럼 치료해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판토프라졸과 알레르기 약으로 흔히 쓰이는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을 섞어서 환자들에게 투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약물의 조합은 아주 과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토프라졸은 위산이 역류해 위장관을 자극하는 것을 막아 딸꾹질의 근본적인 원인을 차단하고 페니라민은 뇌의 중추신경계를 진정시켜 딸꾹질 반사가 일어나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여다보면 그 효과는 더욱 극적입니다. 평소 만성 소화불량을 앓고 있던 49세 남성은 무려 7일 동안이나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진 채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의료진은 두 가지 약물을 생리식 염수에 섞어 15분 동안 정맥 주사로 투여했고 놀랍게도 주사를 맞은 직후 환자의 딸꾹질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비록 이 시간 뒤에 증상이 다시 나타나긴 했지만 이후 먹는 약으로 처방을 바꾸자 환자는 2주 뒤 재발 없이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또 다른 28세 남성의 사례도 흥미롭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금식을 하던 중 3일 내내 딸꾹질에 시달리던 이 청년에게 먼저 위장약인 판토프라졸만 주사했을 때는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뇌신경을 진정시키는 페니라민을 추가로 투여하자 단 3분 만에 그 지독했던 딸꾹질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 남성 역시 먹는 약을 꾸준히 복용한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80세 남성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자분은 앞선 환자들과 달리 예전부터 딸꾹질 치료에 흔히 쓰이던 클로르프로마진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이 독한 약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끔찍한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딸꾹질은 5일 동안이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우연히 증상이 멈춰 있어서 의료진은 정맥 주사를 놓는 대신 앞서 성공했던 판토프라졸과 페니라민을 먹는 약으로만 처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병원을 다시 찾은 이 노인 환자분은 증상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의료진은 나이가 들면서 약물을 몸으로 빨아들이는 흡수율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먹는 약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의 환자일수록 응급실에서 직접 핏줄로 약을 투여하는 정맥 주사 치료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이 사례가 뼈저리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쓰이던 클로르프로마진 같은 치료제는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위험이 큽니다. 근육이 굳어버리거나 손발이 덜덜 떨리거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무서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칫 빈대가 무서워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딸꾹질을 고치려다 몸 전체의 건강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페니라민 성분은 그런 심각한 부작용으로부터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체력이 약하고 여러 질병을 함께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아주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딸꾹질이 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나라마다 전해 내려오는 재미있는 민간요법들이 참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설탕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는 방법이 널리 쓰입니다. 혀 뒤쪽을 강한 단맛으로 자극해서 딸꾹질을 일으키는 미주신경을 깜짝 놀라게 해 진정시키려는 원리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혀를 손으로 잡고 바깥으로 쭉 잡아당기는 방법을 씁니다. 코와 목구멍을 연결하는 신경을 직접 자극해서 딸꾹질의 흐름을 강제로 끊어버리는 방식이죠. 오늘 말씀드린 연구가 진행된 튀르키예에서는 누군가를 뒤에서 깜짝 놀라게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놀라는 순간 교감신경이 확 활성화되면서 호흡의 박자를 강제로 새롭게 맞추는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한참 동안 참기, 얼음장처럼 찬물을 벌컥벌컥 빨리 마시기, 양쪽 귀에 손가락을 꽉 꽂아 넣기, 허리를 90도로 푹 숙인 상태에서 물 마시기 등 참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요법들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 몸의 미주신경을 자극하거나 다른 곳으로 주의를 돌려 신경의 오작동을 리셋하려는 시도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가벼운 민간요법들은 일시적인 증상에만 효과가 있을 뿐 이틀이 넘어가도록 멈추지 않는 지속성 딸꾹질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설탕을 억지로 삼키거나 허리를 무리하게 굽히다가 기도가 막히거나 허리를 삐끗하는 등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딸꾹질이 48시간, 즉 이틀을 넘겼다면 그것은 이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으로 사람을 피말리게 하고 밥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에 빠지게 하며 심장을 둘러싼 근육과 폐에 심각한 무리를 주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진짜 병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고 민감해서 어딘가 큰 병이 자라나고 있을 때 반드시 겉으로 사인을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 작은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바로 무병장수하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활기차고 평안한 일상의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으로 유익한 정보로 항상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행복천사 채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